공포라디오 무익남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려가는 길에 약수터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바지며 다리에 묻은 오물을 씻고 있는데 그래도 키키한 지린내며 담배 냄새가 안 빠졌다. 사람이 있는 장소로 나오니 눈물은 그쳤는데 대신 겁이 나기 시작했다. 화장실 안에서 앞뒤로 귀신들에게 협공당한 것도 무서운데 또 뭐가 씌인 건지. 막 화장실 창문을 기어나오던 그 검은 머리 귀신과 화장실 문틈으로 구물구물 움직였던 손가락이 떠오르는데 또 나린의 집에 가서 그 이상하고 무서운 장소에서 귀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뒤부터였다. 뒷산을 내려온 것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리가 내게 말했다. 야, 너 우리 집 어딘 줄 알지? 알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엉거주춤 서 있는데 나리의 시선이 이상했다.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선이 꼭 내 어깨너머를 보는 것처럼 초점이 흐리멍텅했다. 귀신을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쫙 끼쳤다. 한참을 내 어깨너머를 바라보던 나리가 내 오른손에 뭔가를 쥐어줬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오른손 쪽이 묘하게 무거웠다. 뛰지 말고 걸어서 와라. 그거 꼭 가지고 오고 대신 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말을 왜 하면 안 되냐고 내가 묻기도 전에 나리가 자기는 가서 밥을 차려야 한다고 어정어정 뛰어갔다. 나보고 귀신씨였다며 처리해주겠다고 하던 여자애가 그렇게 혼자 가버리니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하고 무섭고 죽을 맛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풍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애들이 주변에 몇 명 있었던 터라 정주를 놓을 만큼 무섭진 않았다는 거였다. 나리 집이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일단 나리 말대로 나리네 할머니 집까지 가야 이 사단이 끝날 듯 싶었다. 축축한 신발로 한 걸음 내딛는데 뒤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다. 꼭 장마철에 통풍을 안 시킨 신발장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냄새와 함께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너가 질퍽하는 물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목부터 발가락 끝까지 온몸이 차갑게 식으며 머리가 뜨거워졌다. 온몸의 열이 다 정수리에 몰린 것처럼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졌다. 난 울음이 날 것 같아 울렁거리는 목구멍으로 몇 번이나 침을 삼키고 고개를 돌렸다. 시커먼 거미줄 같은 그 머리카락이 어깨 너머에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등 뒤에 붙은 건지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차갑게 얼렸다. 목덜미에 쭈뼛 소름이 돋았다.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그 귀신의 목소리였다. 아까처럼 반복적으로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목신 울음소리 같기도 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등 뒤에서 들렸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은데 아까 나리가 가기 전에 말했던 제 집까지 천천히 걸어서 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다. 게다가 아까부터 쥐고 있던 아무것도 없는 그 오른손이 묘하게 무겁고 굼실굼실 손바닥 안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났다. 난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걷기 시작했다.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철퍽철퍽 생고기를 도마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교하는 다른 학생놈들 눈엔 귀신이 보이지 않는지 질질 짜고 있는 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동이라도 벌어지면 나도 목청이 찢기듯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겠는데 생고문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귀신도 한 걸음 따라왔다. 화장실처럼 뒤를 돌아볼 용기는 절대 생기지 않았다. 소리만 듣는 것도 무서워 정말 죽을 지경이었지만 아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다행이긴 했다. 다만 걸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등 뒤에서 들리는 이 소리와 더불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숨소리가
점차 닿을 듯 다가오는 한기며 어깨에 닿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닿는 순간 소리를 내며 뭔가가 내 어깨와 얼굴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드는데 비틀려 꺾인 목 위로 시커멓게 죽은 귀신의 얼굴이 순식간에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뻘건 홍채가 눈구멍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퍼뜩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 발치로 놈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수십 마리의 벌레들이 우수수 흩어졌다. 아직도 어깨 위로 후두구둑 벌레가 떨어지고 있었다. 난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내가 주저앉자 놈이 풀썩 개구리 마냥 사지를 뒤틀며 자세를 낮췄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에 넝마 조각 같은 천이 들러붙어 있는 형상이 정말 흉악했다. 소리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 그 귀신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해코지를 못하는 데는 아까 나리가 말했던 것들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며 울며불며 도망치고 싶어하는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여기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갑고 시커먼 손가락이 내 양쪽 어깨를 잡았다. 얼음덩어리가 내리누르는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무겁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너 가. 너 가.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몇 번이나 중얼거리던 귀신이 입이 찢어져라 벌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와 함께 시커먼 손가락이 내 얼굴을 더듬었다. 썩은 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밀려와서 난 입을 틀어막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봤자 귀신 노름에다 시달릴 걸 알면서도 한참 후에야 일어날 수 있었다. 왼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한데 오른손은 차갑고 묵직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는 되는 것처럼 걷고 또 걸어서야 나리 집에 도착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내려가자 철 대문 앞에서 나리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야속한 마음보다 그때는 무슨 구세주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나리 앞에 이상한 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다. 작은 밥상에 2인분은 좋게 될 법한 그런 고봉밥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나리는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내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어줬다.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밥 다 먹어라. 영문을 모를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밥을 보자마자 배가 몹시 고파왔다. 귀신을 처리한다며 왜 나리네 할머니는 안 보이는지, 밥으로 귀신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지 몰라도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듯 아프고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따가워서 난 허겁지겁 밥을 퍼서 입에 쑤셔놓고 걸신 들린 듯 몇 번 씹지도 않고 밥알을 삼켰다. 그 많은 밥을 꿀떡꿀떡 삼키고 나서야 배랑 목 아픈 게 가시는 기분이 들었다. 앞에는 나리가, 뒤에선 귀신이 버티고 있는 그 똥같은 상황에서도 밥은 참 잘 넘어갔다. 마치 며칠이나 굶은 것처럼. 옳지. 내 새끼. 잘 먹는다.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남은 밥알을 마저 삼키는데 배가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다. 어떻게 참아볼 생각도 못하고 토기가 치밀더니 그 자리에서 구토를 쏟아냈다. 방금 먹은 밥에 시큼한 위액부터 김밥까지 다 토하고 나니 진이 다 빠졌다. 한참 구토를 하고 고개를 드니 나리만 보였다. 물냄새도 빨간 눈깔도 벌레도 보이지 않았다. 다 해결된 건지 몰라서 나리한테 물었다. 귀신은 없어진 거야? 자기 집에 돌아갔지 뭐. 태치는? 할머니 구타러 가셔서 안 돼. 밥 한 그릇 먹은 것만으로도 돌아가는 귀신이 있냐고 묻자 집에 돌려보내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하며 나리는 다시는 그 화장실에 일부러 갈 생각 말라는 엄포를 놓았다. 이 고생을 해놓고 내가 다시 갈 리가 없지 않냐고 난 투덜거렸다. 야, 근데 그 귀신은 뭔데? 엄마하고 애기야. 그게 뭐냐고 묻는 내 말에 나리는 얼렁뚱땅 넘기며 집 앞에 토해놓은 저거나 치우고 가라고 말을 돌렸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의 배경은 구한말 보릿고개였는데 어린 엄마가 혼자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남편은 징병당하고 아내는 바닷가에서 조개며 생선을 잡아다 팔며 생계를 이었는데 보릿고개가 심해지자 아이한테 먹일 풀죽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늘 수 없이 애기 엄마는 배가 고파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어린 애기에게 자신이 잡은 생선을 구워다 생선살을 발라먹였다. 허기 속에 구운 생선이 들어오니 애기가 허겁지겁 엄마 손에서 생선을 받아먹었다. 그렇게 받아먹던 중 생선가시 하나가 애기 목구멍에 걸렸다. 애기는 기침을 하고 울고 토해봤지만 생선가시는 빠져나오지 않았다. 놀라 자지러진 엄마는 애기를 등에 업고 옆집으로 갔다. 옆집 사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생선가시 걸린 데는 밥 한 덩이를 꿀떡 삼키는 게 제일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할머니 집엔 밥이 없었다. 엄마는 아기를 등에 업고 밥을 구하려고 다른 집으로 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밥을 얻을 수 없었다. 엄마는 소나무 속살이라도 긁어 먹이려고 산에 올라갔다. 그러나 소나무 속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긁어 먹어서 산에도 먹을 게 없었다. 아가,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밥 먹여줄게. 엄마가 밥 꿀떡 삼켜서 안 아프게 해줄게. 우리 아기 착하다. 엄마는 울면서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민가마다 문을 두드렸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밥 한 덩이를 구해서 죽은 아기 입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죽은 아기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아가, 이 밥이 아니니?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줘야 안 아플까? 엄마는 다시 아기 먹일 밥을 찾아서 산을 헤매고 다녔다. 죽은 아기도 엄마를 쫓아서 산을 넘었다. 아가, 너가 먹을 밥을 찾았구나. 엄마가 맛난 밥 찾아줄게. 옳지, 내 새끼 밥 잘 먹는다. 난 꿈에서 깬 뒤 한참을 울었다.